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이병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10월 14일 HSK 시험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비는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적중특강 4급의 듣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정리할 거냐면요. 보이시죠? 직업과 신분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장소와 수당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제가 쏙쏙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듣기 2, 3부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2, 3부분의 문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보기 A, B, C, D를 이제 놓고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골라주시는 건데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A, B, C, D가 있을 때는요. 무조건 뭐부터 하자? 보기의 어휘부터 살펴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어휘를 이제 A, B, C, D 이렇게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A의 슈퍼마켓, B의 뭐 병원, C의 학교 이런 식으로 장소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기만 보고도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대충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부터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문제를 추측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들린 내용을 메모하자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메모라는 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超市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 한국어로 슈퍼마켓 이런 거 쓰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대로라도 좋으니까 짧게 메모하면서 가시는 게 조금 더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은 무조건 잘 길러두도록 하고요. 대화 내용에서 핵심어가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어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을 이해하고 빠르게 정답을 도출해내자. 우리 4급 듣기 같은 경우는 듣기가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들려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볼 것은요. 직업과 신분과 관련된 문제들 한번 좀 볼 건데 우선 여기에 관한 문제풀이 전략이 뭐냐면요. 보기가 직업이나 신분일 경우에는 질문 역시나 관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보기가 어떤 게 나와 있냐에 따라서 질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에서 제시된 장소나 혹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는 몇 시까지 식당으로 출근을 해야 돼.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은 식당의 종업원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인물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어휘가 무엇인지도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캐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바로 문제 한번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지금 A, B, C, D 보기를 잘 살펴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老张，你是坐 MU5102这趟航班去上海吧？是的，李奶奶，您有什么事吗？我孙子也坐这趟航班，麻烦你照顾他一下。他爸妈会到机场接他。没问题，您放心吧。问：女的让男的帮她照顾谁？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단 풀기 전에 A, B, C, D 보기가 뭔지 여러분 빠르게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되셨나요? 자, 우선 한자만 딱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선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A는 보시면 순즈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순즈. 발음이 한국어랑 되게 비슷하죠? 손자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시 하게 되면 이 두 글자가 이제 변호사란 뜻인데 4급에서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师傅 하게 되면
되면 우리 기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사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사라면 다 시후라는 호칭을 이제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타丈夫, 丈夫 같은 경우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부터 D까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보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람이죠. 그럼 질문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물어보는, 그래서 어쩌면 질문에는谁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들었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선 여자가 라오장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你是 당신은 땡땡땡마 뭐뭐입니까? 뭐냐고 물어보냐면 坐 MU510 这趟航班去上海吗? 자, 여기서부터 한번 좀 끊어서 봅시다. 你是去上海吗? 당신은 상하이에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뭘 타고? MU510 这趟航班. 자,航班 하게 되면 우리 항공편이죠. 그래서 이 MU510이라는 항공편을 타고 去上海吗? 상하이에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是的, 맞아요. 李奶奶, 나이나이 앞에다가 이제 성을 붙여줬죠. 이씨 뭐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您有什么事吗?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我孙子. 자, 여러분孙子가 언급이 됐네요. 방금 전 보기에서도 A에孙子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럼 여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셨어야 돼요. 我孙子也坐这趟航班. 내 손자 역시나 坐 탑니다. 这趟航班. 이 항공편을 타는데 麻烦你 번거로우시겠지만 照顾他一下. 照顾 돌봐주다. 타 그를 一下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손자도 이 항공편을 타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걔 좀 한번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하죠. 그러면서 타 빠마 회의到机场接他. 그의 아빠 엄마가 회의到 도착할 것입니다. 어디 도착하냐면 机场 공항에서 接他 그를 마중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남자가 没问题 문제 없어요. 您放心吧 안심하세요 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언급된 거는 우리 보기 중에서 순즈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문이 뭐든 건 상관없이 순즈가 정답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요. 일단 정답 부분은 여기고요. 질문 볼게요. 女的让男的帮她照顾谁?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질문에서 谁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여자는 让男的 남자에게 帮他 그녀를 대신해서 照顾谁 누구를 돌봐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정답은 우리 A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따후 이렇게 읽으시는 분 계세요? 따후. 큰일 나죠? 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글자는 따이프라고 읽으셔야 돼요. 의사란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정확한 발음 명칭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서도 더 잘 들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律师 나왔었죠. 법률할 때 률자라서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 즉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师傅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사죠. 그다음 네 번째 记者 얘는요, 여러분 다리가 찢어지도록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찢어지도록 기자예요, 기자. 记者 잘 기억하시고요. 作家 작가입니다. 작가. 그 다음에 导游 여러분 이 여우가 뭐예요? 旅游 여행하다라는 거에 들어가는 글자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거랑 관련 있는 건데 导游는 뭐냐면요. 가이드를 뜻합니다. 이 단어도 직업으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同事 이거는 뭐 3급에서도 나왔었죠. 직장 동료. 그리고 邻居 邻居 같은 경우는 이웃집 혹은 뭐 이웃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친치 하게 되면 친척입니다. 발음이 뭔가 좀 비슷하죠. 친치. 그리고 마지막 叔叔는 3급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했었던 단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총 10가지의 단어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 단어들 꼭 외우고 시험장 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여기 나온 장소 그리고 수단 관련된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볼 건데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풀이 전략 한번 볼까요? 자, 똑같습니다. 보기가 모두 장소라면요. 녹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는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화자가 이야기할 때 들리는 특정 장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장소가 하나만 언급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보이시죠? 함정일 수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지 혹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A, B, C, D 보기를 보시면서 우선 문제를 먼저 한번 풀고 오도록 할게요. 麻烦你问一下，离这儿最近的银行怎么走？
一直往前走，大概50多米，然后往右拐就到了。银行就在图书馆旁边。问：女的想去哪儿？ 자, 여러분 잘 풀고 오셨어요? 항상 보기를 쭉 살펴보고 어떤 단어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여러분이 예측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네 번째 보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A, B, C는 여러분 눈에 되게 많이 익을 만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일단 A는 地铁站 들어보셨죠? 地铁, 지하철, 站 하면은 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하철역이고요. 자, B, 图书馆. 여러분이 사실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중 하나가 어디예요? 도서관, 그죠? 도서관. 세 번째, 인항, 돈을 찾으러 가려면 꼭 가야 되는 곳, 은행이죠. 마지막에 厕所,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D 단어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다고 느낄 만한 했던 단어인데, 자, 그러면 보기들도 마찬가지로 다 단어, 장소이기 때문에 질문도 어쩌면 장소가 관련된 이제 질문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내용이 뭐였는지 볼까요? 麻烦你问一下, 실례지만 问一下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离这儿最近的银行怎么走? 离这儿 여기서부터 最近的银行 은행이긴 은행인데 어떤 은행이냐면 最近的 가장 가까운 은행은 怎么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인항이라는 장소가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기에서 인항이 있었으니까 일단 얘는 잘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 표시를 한번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 볼게요. 一直 계속해서 往前走 앞을 향해서 走 걷고요. 얼마나 걷냐면 大概 대략적으로 50多米 50m 정도를 걸으세요. 然后 그 다음에 往右拐 오른쪽으로 꺾으면 就到了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항 자, 한번 또 나옵니다. 인항 은행은 就在图书馆旁边 큰일 났다. 여러분 인항도 들렸고 지금 도서관도 들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은행 어떻게 가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남자가 이렇게 가시면 은행은 在图书馆旁边 도서관 옆쪽에 있을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은행이 중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요. 일단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질문이 뭔지 한번 볼게요. 女的 여자는 想去哪儿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C. 인항, 은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장소가 두 가지 혹은 뭐 세 가지 이상 언급이 될 때는 함정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끝까지 잘 들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풀면 너무 아쉽잖아요. 한 문제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문제 한번 다시 풀고 오도록 할게요. 先生，您的信用卡密码还是不正确，真奇怪，就是这个。卡暂时刷不了，您能现金付款吗？对不起，我没带钱。那这盒饼干我不要了。问：男的最可能在哪儿？ 여러분 마지막 문제 어떠셨어요? 마지막 한번 보기 좀 볼까요? A의 超市, 3급에서 많이 봤던 단어죠? 슈퍼마켓. 그 다음에 B, 방금 전에 또 나왔었던 거네? 인항, 은행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出租车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택시잖아요. 택시라는 거 옆에 지금 방위사 하나 붙었죠? 샹이라는 거. 사실 이 샹이라는 거는 어디 위쪽을 얘기하는 건데 택시 위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택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진짜 이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택시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卫生间. 자, 이 친구도 아까 전에 문제 풀었었던 거에서 네 번째 보기랑 똑같은 뜻이에요. 卫生间 하면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우리 화장실이란 뜻 가진 단어 두 가지 배웠죠? 厕所 하고 卫生间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볼게요. 여자가 先生,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부릅니다. 您的信用卡密码, 당신의 信用卡密码
비밀번호가 어떤 비밀번호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还是不正确 여전히 不正确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잘 보세요. 아까 보기가 슈퍼마켓 그리고 뭐 택시 안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쩌면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아까 전에 우리 화장실 이런 건 일단은 제외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제 슈퍼마켓과 은행 그리고 택시 안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볼게요. 真奇怪. 진짜로 이상하네요. 就是这个 바로 이게 맞는데요. 그랬더니 자, 여자가 카드를 暂时 잠시 동안 刷不 이거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러 아니죠? 슈아불리아오.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뿌리아오를 붙이죠. 슈아하게 되면 긁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잠시 동안 슈아불리아오. 긁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카드를 긁는 장소구나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닌, 능, 현진, 후관 마. 당신은 능마 가능합니까? 뭐가? 현진, 후관. 현금으로 후관.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对不起, 죄송합니다. 我没带钱. 나는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那这盒饼干. 자, 그러면 이 饼干 과자는 我不要了. 나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즉 나는 필요가 없어요. 안 살게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어디인 것 같으세요? 그죠? A의 超市, 슈퍼마켓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요.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질문은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男的, 남자가 最可能在哪儿? 가장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까?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A, 超市, 슈퍼마켓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장소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뭐 중간에 超市이라든지 뭐 인항이라든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정답은 A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장소를 우리한테 보기로 줬지만 들리는 내용에서는 장소랑 관련된 어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이 언급될 거다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단어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렵진 않아요. 超市, 슈퍼마켓,餐厅, 식당부터 해서 뭐 여기 있는 5가지들 여러분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만한 단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슈퍼마켓, 식당, 医院, 병원, 饭店, 호텔, 洗手间, 화장실까지. 자, 우리 지금 화장실이란 단어는 3가지로 나눴죠. 厕所, 卫生间, 洗手间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火车站, 기차역이죠. 빼면은 여기 남아있는 火车, 기차가 되겠죠. 그리고 公交车 하게 되면은 얘는 버스란 뜻이에요.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9번 보세요. 打车,打가 뭐예요? 때리다. 근데 이거 진짜 차를 때리다일까요? 아니죠. 이 친구는 택시를 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교통수단과 관련된 단어고요. 그리고 마지막 骑自行车, 자전거를 타다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소랑 수단과 관련된 단어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잡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쨌든 10월 14일 시험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들리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복습 많이 하고 가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再见!